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는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시나요? 침대에서 발을 딛는 순간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신다면 지금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냐고요? 30년 넘은 고질적인 통증이 단 3분 마사지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수입니다. 올해 75, 서울에서 40년 넘게 정형외과를 운영했고 지금은 고향인 양평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관절 통증 전문의입니다. 진료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제게 전화를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수술하라는데 겁난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매일매일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수술 없이, 약 없이, 지팡이도 없이 걷게 만드는 3가지 마사지 포인트. 매일 밤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허리, 무릎, 엉덩이까지 편안해지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문질러야 통증이 사라지는지, 왜 그런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좋아진 사람들의 변화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주 쉽게요. 6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통증 없는 인생으로 가보시죠. 제가 진료실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정 박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질 못하겠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고역이에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만져보셨나요?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사람들은 그 부위만 만지고 병원에 가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허리도 무릎도 함께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그걸 풀어주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게 치료를 받았던 분 중에 74세 최복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고 평생 장사하시느라 몸을 혹사하셨던 분이에요. 몇 달 동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계단을 한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찌릿해서 병원 3군데를 다녀오셨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다들 같은 말만 했대요. 나이 드셔서 그래요. 관절염 초기예요. 수술은 아직 이르고 약 드시죠. 그 말을 듣고 매일 진통제를 드셨지만 잠들기 전까지 끙끙 앓고 일어나면 허리를 잡고 벽을 짚으셔야 했답니다. 그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제가 그 어르신께 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매일 밤 손으로 1분만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최 어르신은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문질러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직접 해보신 뒤 4일째 저에게 이렇게 전화하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허리를 안 짚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 지하철 계단을 혼자 올랐어요. 요즘은 걷는 게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벅지 앞 근육은 골반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 아래에 붙은 무릎 관절도 위에 붙은 허리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한 이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릎 앞부분에 불균형한 압력이 걸려 연골이 빠르게 닳게 되고 허리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생겨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론 허리가 아픈 것 같아도 진짜 원인은 허벅지 앞 근육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밤에 누우시거나 의자에 편히 앉으신 후 양 손바닥으로 무릎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진 널쩍 다리 앞쪽을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말랑말랑한 반죽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서 손끝으로 쓸어 올리듯 해 주세요. 숨은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는 5초 정도 더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무릎 위 10cm부터 시작해서 사타구니 쪽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전체 허벅지를 둥글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에 단 1분만 하셔도 됩니다. 첫날은 별 느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어라? 허리가 좀 가볍네? 무릎이 덜 아픈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최복래 어르신처럼요. 그분은 지금 손주들과 놀이터를 산책하신답니다. 매일 아프던 무릎과 허리가 이제는 고맙다고 하신대요.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만 누르고 약만 먹고 주사만 맞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허벅지 앞쪽, 바로 여기가 여러분 통증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지팡이 짚고 절뚝거리던 그 노인. 이젠 그 지팡이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78세 하만수 어르신, 강원도 홍천에서 평생 농사짓고 사셨던 분입니다. 하 어르신은요, 제게 처음 오셨을 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루에 진통제를 3알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박사님, 10분 이상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아파요. 그러시면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조심조심 걸으셨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지팡이 없이 당당히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게 바로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발바닥? 처음 들으면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만지냐고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머리부터 허리, 장기, 다리까지. 발바닥을 자극하면 그 모든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발바닥 중앙 아치 부분과 뒤꿈치는 허리와 골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허리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 어르신께 말씀드렸죠. 집에서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5분만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이랑 뒤꿈치 쪽 천천히 굴려주세요. 하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죠. 수술은 무섭고 약은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신 발바닥 마사지. 첫날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덜하다는 걸 느끼셨고 일주일 후엔 진통제 없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주 후 하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정 박사님, 진짜 이게 다 발 때문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드렸죠. 그렇습니다. 발은요, 몸의 기초예요. 기초가 바로 서야 위도 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발바닥을 감싸주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발 중앙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발바닥 중앙이 움푹 들어간 곳, 그 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꿈치도 잊지 마세요. 여기는 허리와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를 살살 눌렀다 떼는 식으로 자극해 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혹시 손이 불편하신 분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놓고 발로 살살 굴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사지 효과가 생깁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발을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굳어있던 신경과 근막이 풀리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1분, 그 다음은 3분. 욕심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하만수 어르신은 지금 홍천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걷기 모임도 하고 계십니다. 나처럼 지팡이 없인 못 걷던 분들, 이거 꼭 해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 약, 수술만 떠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는 방법,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입니다. 지금 그 발에 여러분의 건강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당기는 느낌.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가만히 누워 있어도 저릿저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경험.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무릎 뒤 오금 마사지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분 중에 80세 유순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데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셨죠. 한 번 수술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밤마다 다리에 불이 붙는 것처럼 화끈거리셨대요. 박사님, 그냥 1시간만 편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유 여사님께도 허리도 다리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단 하나, 무릎 뒤쪽 오금이라는 부위를 매일 1분씩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5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 박사님, 저 오늘 밤에 6시간이나 잤어요. 꿈도 꾸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안 아파요. 저도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바로 오금이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에 생기는 주름, 그 중심 부위가 바로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 부르고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좌골신경 치료의 핵심 지점으로 봐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오금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좌골신경통 증상이 최대 65%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구부러지고 이 오금 부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단축되며 바로 그곳을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눌러버립니다. 이 압박이 계속되면 통증이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꺾이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오금이 굳으면 혈액도 신경도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신경 압박이 줄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시고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그 다음 무릎 뒤에 손가락 2개를 가져다 대세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부드럽게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힘주지 마세요. 약하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5초 누르고 2초 쉬는 식으로 반복하세요.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원을 그리듯 살살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은 가족에게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마사지해 주셔야 해요.
한쪽만 하면 몸이 다시 비틀릴 수 있습니다. 유순덕 여사님은 지금 수면제 없이도 밤에 푹 주무시고 시장도 혼자 걸어서 다니신답니다. 한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계단도 걱정 없이 다니시죠. 어르신들, 좌골신경통, 허리디스크, 그 모든 고통이 무릎 뒤 오금과 연결돼 있다는 것, 이제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저 무릎 뒤쪽 손으로 1분만 살살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 수술 없이, 약 없이 편하게 걷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 며칠 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자주 하셨던 마사지 실수 6가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신다. 세게 눌러야 시원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큰 오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과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압력은 오히려 몸이 방어 반응을 일으켜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마사지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따뜻하게, 안심할 정도의 압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시원함보다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둘째, 뼈를 문지른다.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뼈를 꾹꾹 누르자. 이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뼈는 눌러봐야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심해져 통증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사지해야 할 곳은 살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 즉 근육과 근막입니다. 무릎 옆, 허벅지, 종아리. 그런 부위를 풀어줘야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가라앉습니다. 셋째, 찬 몸에 바로 마사지. 특히 겨울철, 손발이 차고 몸이 굳은 상태에서 바로 마사지를 시작하면 근육이 놀라 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덮어주신 후 시작하는 것. 전기장판 위에서 하셔도 좋고 저녁에 반신욕이나 족욕 후에 하시면 효과가 2~3배 올라갑니다. 몸이 따뜻해야 피도 잘 돌고 마사지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 숨을 참는다. 마사지 하실 때 힘을 주면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분들 계십니다. 으쌰 하고 눌렀다가 딱 멈추는 호흡. 이것도 마사지 효과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편안하게 쉴 때 이완이 잘 됩니다. 심호흡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긴장도 풀리고 진짜로 통증이 줄어드는 호르몬도 더 잘 나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그 리듬에 맞춰 손도 움직여 주세요. 다섯째, 한 번에 너무 오래 한다. 욕심 나시죠? 오늘 30분 해버려야지. 하지만 이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복적인 자극에 익숙해질 때 반응합니다. 마치 운동도 하루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하루에 3분, 5분씩 꾸준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래 하지 말고 매일 하세요. 여섯째, 염증 있는 부위를 바로 문지른다. 이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고 최근 수술을 하셨거나 피부가 손상된 부위, 이런 곳은 직접 마사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위는 피하시고 주변 근육을 살살 풀어주시는 걸로 시작하세요. 또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이나 당뇨로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마사지를 할 때 꼭 피부 상태와 느낌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자칫 상처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뼈 말고 근육을 몸을 데운 후 시작.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염증 부위는 피해서 이 6가지만 지켜주셔도 마사지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효과 없네라고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박사님, 마사지 잘하고 있는데 뭔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사지만 잘해도 효과가 크지만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꾸면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꼭 권해드리는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스트레칭, 하루 20분 걷기. 우리는 자는 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아침에 몸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바로 일어나면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아침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채로 팔을 쭉 위로 뻗어보세요. 손끝을 하늘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 양팔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목을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온몸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20분 걷기. 힘들면 10분씩 나눠서 2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걷는 동안 관절에 윤활액이 돌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조금씩 매일. 그게 핵심입니다. 2번째 습관.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이나 몸을 담그기. 마사지 전에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몸이 차가우면 마사지 효과도 떨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욕조가 있다면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없다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적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프섬 소금, 즉 황산 마그네슘을 1컵 정도 물에 타보세요. 피부로 마그네슘이 흡수되면 근육 이완에 정말 좋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윤할머니는 매일 밤 족욕하고 마사지를 하시면서 20년간 고생한 불면증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 습관. 염증을 줄이는 식사, 단백질 꼭 챙기기. 건강한 관절과 근육을 만들기 위해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염증을 줄이는 식사, 이게 핵심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생강, 마늘, 강황, 녹색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드세요. 특히 생강차 한 잔 매일 드시면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두부, 계란, 콩,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마사지 효과도 오래갑니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 통증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시면 여러분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아침 스트레칭, 저녁 족욕, 좋은 식사, 이 3가지를 함께 하시면 진통제는 필요 없어지고 약보다 더 건강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박사님, 저는 통증을 이겨내는 법이 아니라 통증과 살아가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봉래 여사님, 올해 79세. 전라북도 익산에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은 일찍 떠나보내셨고 자녀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려 20년 넘게 홀로 밭일하시며 살아오셨죠. 처음 제게 연락을 주셨을 땐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움직이셨습니다. 허리가 안 굽혀져서 이불을 펴지도 못하고 무릎이 시려서 찬물에 설거지도 못해요. 밤엔 종아리가 저려서 잠도 못 자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이봉래 여사님은 오래전부터 내 몸은 망가졌어라고 스스로를 단념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권해드린 건 허벅지 앞 마사지, 발바닥 지압, 오금 마사지. 그저 손으로 매일 1분씩 문질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사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박사님, 이게 돈도 안 들고 약도 아닌데 정말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드렸습니다. 예, 손으로 하는 게 가장 강한 치료입니다. 여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마친 뒤 주방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벅지는 따뜻하게 수건으로 덮고 발바닥은 로션을 바르고 오금은 양손으로 꼭 감싸며 5초씩 지그시 눌렀다고 하셨죠.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저 오늘 아침에 이불을 스스로 접었어요. 허리를 안 잡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밝았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 무릎 시림이 사라졌고 밤에 종아리 저림 없이 처음으로 5시간을 내리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동안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마다 자그마한 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도 주시고 동네 마트도 혼자 다녀오신답니다. 작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기쁨이 할머니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거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제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봉래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면 내 몸도 나한테 말을 해요. 고맙다고. 이제 살겠다고요. 어르신들,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바꾸는 몸, 바꾸는 인생. 이봉래 여사님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3분, 그게 여러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렵지 않았죠? 허벅지 앞, 발바닥, 무릎 뒤 오금. 단 3분, 이 세 곳만 매일 부드럽게 풀어주면 허리, 무릎, 엉덩이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약과 수술 없이도 다시 걷고 다시 웃게 됩니다. 거기에 아침 스트레칭, 따뜻한 족욕, 생강차 한 잔 같은 습관까지 함께하면 그 효과는 2~3배로 커집니다. 이건 병원이 아닌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통증 부위나 고민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지금 가족과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에게 통증 없는 하루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혜길목입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